지금 AI 쪽에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뭐 더블 났죠. 거의. 사실 주식시장은 조금 달리다 보면 계속 달리는 속성이 있잖아요. 좀 빅테크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밸류에이션이 좀 잘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PER 20배, 25배도 괜찮아. 지금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경기는 둔화돼도 밸류에이션은 잘 안 떨어지고 시장에서 S&P 500 PER도 18배, 19배에서 계속 놀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20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하반기 주식시장이 안 빠진다는 얘기고요. 자, 우리 김환진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네,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출연을 못했는데 네. 지지난주에 이제 그 지인분이 네. 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당신 한 5, 6개월 들어봤는데 올해 지인은 아니시고 그냥 댓글이겠죠. 아니요 지인이었어요? 예, 네. 조금 반성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네. 5월 9일 네. 지지난주 방송 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네네.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했죠. 네. 그래서 뭐 내년까지는 경기가 조금 부진할 것 같다. 세계 경기가. 네. 네, 그리고 미국은 좀 특수한 고용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원 물가가 잘 안 잡힐 것 같다. 네, 그래서 피봇이 조금 내년 3월이나 돼야 네. 피봇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금융 위험은 역대급으로 금융 위기가 오는 건 아니지만 네. 조금 자잘한 소음과 같은 그런 거는 이제 끊이지 않고 네. 특히 하반기에는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붉어질 수 있다. 아하,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달러는 바로 약세로 가기는 어렵다. 경기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이익이 둔화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꼬리를 조금 그때 흐렸어요. 네. 기업이익이 둔화되는 것은 이제 악재죠. 악재인데 일부는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 네. 일부는 경기의 둔화폭보다는 기업이익의 둔화폭이 조금 적을 수 있다. 왜냐하면 대표 기업들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렇다면 전체 기업이 다 상장된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잘하는 기업들, 네. 큰 기업들만 상장돼 있는 거니까. 네, 대표 선수들이 상장돼 있는데 얘네들이 잘 나가니까 기업이익이 둔화는 되지만 매크로 경기의 흐름보다는 상대적으로 또 우리의 체감 경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업이익이 좀 괜찮을 거다. 그 얘기는 이제 네. 경기는 되게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수는 안 빠져. 네, 그런 상황. 네, 네. 왜 경기는 나는 어려운데 왜 지수는 안 빠지지? 오히려 오르지? 그러니까. 뭐 이런 헷갈리는 상황, 이런 뭐 6가지 상황을 말씀드렸고, 맞습니다. 사실 S&P 500도 지금 한 1년 가까이 4,200을 저항선으로 4,200 지난주에 살짝 뚫었습니다만 아무튼 뭐 한 4,200이 저항선이고 코스피 한 2,600 정도가 지금 거의 한 10개월째 저항선이에요. 네. 그래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 방향성이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주가가 이제 위로 뚫고 올라가든 아래로 좀 내려가든 그러한 시기가 좀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계속 그냥 박스권일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예전에 뭐 한 2, 3년 박스권인 적도 있었지만 좀 드문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잡힐 텐데 이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 중에 좀 2가지만 꼽으라면 결국 기업 실적.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네. 기업 실적이 결국엔 뭐 캐스팅 보터가 될 것 같고요. 기업 실적이. 네. 뭐 경기고 뭐고 뭐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니까요. 하반기의 기업 실적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상하고 있는 뭐 S&P 500 기업들의 분기 이익 실적 네. 전망이 이제 1Q, 2Q는 이제 마이너스인데 네. 전년 동월 대비 동분기 대비 마이너스인데 하반기에는 이제 플러스 보고 있잖아요. 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네네네. 3Q, 4Q는 뭐 5%, 또 전년 동분기 대비 뭐 7%, 6%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4Q는.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거나 부응하면 주가는 안 빠지는 거죠.
그리고 2024년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기업이익이 한 7, 8% 느는 게 컨센서스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힘이 실리면 주가는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안 빠질 거라고 보는 시각에 저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게 네. 예를 들면 빵, 네. 마가 뭐 이런 참 오랜만에 해보네요. 빵 마가. 네? 4, 5년 전에 진짜 맨날 했던 얘기인데 빵 네. 마가. 근데 거기가 그냥 가격 결정력도 있는 데다가 뭐 레이오프를 확 시켜버리고 비용 통제해버리고 막 야 저 빵 좀 더 굽지 마 막 이렇게 하고 뭐 막 그렇잖아요. 빵을 굽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때 못 들었어요? 뭐 우린 너무 많은 빵을 구웠다 뭐 했잖아 CFO가. 아 그래요? 그게 비용 통제거든. 네, 굉장히 그걸 뭐 고용이 이런데. 유연하죠, 미국 기업들이. 그래서 뭐 실적이 바로 반영되지.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기업 실적이 예상치를 부응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좋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결국 뭐 파월 의장도 몇 번 얘기했듯이 연준도 네. 중시하는 신용 경색, 금융 경색, 은행의 대출이 얼만큼 줄 거냐. 네. 그리고 뭐 회사채 시장에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네. 뭐 여기서 또 올라갈 거냐, 기업부들이 올라갈 거냐 이런 금융 시장의 컨디션 이 두 가지가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논리적으로는 그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빠지는 게 당연해요. 저는 이제 하반기에 전저점을 테스트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네. 경기가 위축된다 그러면 변수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잖아요. 네네.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 5만 가지라고 하는데 수없이 많은 가지수의 뭐 비유적 표현인데요. 우리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5만 가지를 다 이렇게 그 응축하면 결국 기업 펀더멘탈과 금융 컨디션 두 가지로 이제 압축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반기에도 이 두 가지가 결정을 할 건데 하반기에 이제 경기가 약간만 둔화돼도 기업들은 이미 대출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줄이면 경기가 또 안 좋아져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대출을 줄여요. 그리고 회사채 시장도 얼어붙어요. 이러면서 돈이 안 돌고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변수는 실물 경기, 기업 실적, 그리고 금융 컨디션, 신용 경색 이 두 가지 변수는 네. 사실 동전의 앞뒷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도 네. 이게 더 상승 작용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소비가 둔화될 거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거고 그래서 근원 물가는 잡히지만 결국엔 미국 경기는 안 좋아질 거다. 그게 연준이 바라는 바다. 네네네. 하지만 좀 소프트하게 안정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통화정책가들의 이제 바람이죠. 하반기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기 위한 조건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하반기 증시 강세가 네. 될 조건이 있죠. 네, 첫 번째 조건은 말씀드렸듯이 기업이익이 괜찮아져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아데니 리서치에서 제가 이제 훔쳐왔는데 주석은 달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보통 위기 때 EPS가 항상 안 좋았어요. 2000년 같은 경우에는 뭐 무려 28%, 금융위기 때는 34%, 코비드 터졌던 2000년에는 마이너스 15%. 근데 지금 뭐 거의 제로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한 제로고 2021년에는 이렇게 튀었고요. 네. 2020년 떨어진 거에 대한 반발 작용이죠. 그리고 2022년에는 그랬고 2023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방하고 있고 2024년에 내년도에 이제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컨센서스 정도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형성된다면 주가는 안 빠집니다. 주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 생각에는 안 빠질 것 같고요. 하반기에 전저점을 테스트한다는 얘기는 이게 틀린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현재 PR 밸류에이션은 18배입니다. 18.3배 정도 되는데 12개월 예상 EPS를 적용한. 그런데 여기에도 좀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AI 쪽에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뭐 연초 대비 한 20% 올랐습니까? 더블 났죠. 거의. 그리고 뭐 빅테크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사실 주식시장은
조금 달리다 보면 계속 달리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게 AI 거품이라고 명명될 수도 있을 정도로 과도한 좀 밸류에이션과 과도한 상승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전망이 투영된다면 지금 S&P 500 PER 18배 좀 빅테크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이런 그 S&P 500의 시가총액 그 밸류에이션이 좀 잘 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목은 성장하는 종목이고 AI 종목이고 이 종목은 앞으로도 더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이 종목은 PER 20배, 25배도 괜찮아. 지금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도 성장주의 높은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최근의 현상이 증시는 경기 침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둔화돼도 밸류에이션은 잘 안 떨어지고 시장에서 S&P 500 PER도 18배, 19배에서 계속 놀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20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안 빠진다는 얘기고요.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안 빠지는 조건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큰 게 사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하고 임의소비재 IT잖아요. 네. 이 세 개가 주축인데 이 세 개가 이익이 다 괜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익이 나쁜 쪽의 섹터들은 시가총액이 작아. 그다음에 이익이 좋은 쪽의 섹터들은 시가총액도 좋고. 그리고 이익이 나쁜 데가 어디죠? 이익이 나쁜 데가 여기 밑에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산업재. 네, 그리고 리테일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부동산. 네, 그리고 머티리얼, 소재, 뭐 이런 것들이죠. 파이낸셜. 지금 에너지도 조금 안 좋네요. 에너지도 안 좋아. 네, 에너지도 유가가 빠지니까. 네. 좋은 쪽은 좀 이런 쪽이죠. 뭐예요? 빅테크들. 네, 컨슈머. 예, 이런 쪽입니다. 이게 EPS인데요.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임의소비재, 네. 애플 이런 게 임의소비재 아닙니까? 네. 네. 그 다음에 테슬라 네. 임의소비재고, 네, IT. 네. IT 떨어지지만 좀 하반 경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데가 이제 좀 괜찮은 네. 데고. 근데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커요. 그래서 이게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우리나라도 반도체, 2차 전지 지금 이쪽이 시가총액이 크고 엔터 그리고 얘네들이 기업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지금 나쁘지만 뭐 반도체 나쁘지만 앞으로 좋아지면 얘네들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네네네네. 있잖아요. 네. 전 세계가 조금 독과점화 네. 그리고 이익의 쏠림 집중화되고. 네 그리고 걔네들이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높은 멀티플을 좀 인정받는 다 가져가고. 네, 그런 추세로 가고 아니 있는 그런 것 겁니다. 같긴 하네. 애플이라든지 뭐 네. 또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네. 또 독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네.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큰 그 비용이라는 게 인건비와 반도체 아닌가요? 그렇죠. 네. 위너 이제 테이크스. 사람은 총량을 줄여버리고 네. 반도체 가격은 푹 떨어졌고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쟤네들 사실은 딱 보면 어쩌면 저기 어려우면서 레이업하는 것도 보면 아주 간악하게 하는 거야. 네. 그죠? 네. 어? 위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도 야 이게 네, 또 위너. 생산성 낮은 사람들 뭐 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동 강도 높이고 네. 컨슈머 스테이플은 뭐예요? 컨슈머 스테이플. 는 저희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예요? 네, 필수 소비재는 좀 뭐 PR은 낮지만 좀 안정되죠. 네네네. 존슨앤존스라든지 P&G라든지 뭐 음식료 이런 쪽입니다. 그걸 이제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군요. 네. 훈훈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하반기 증시가 오르기 위한 조건 네, 일단 기업 이익이 좋아야 되고요. 기업 이익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 살짝 그쪽으로 가는 분위기도 있다. 네,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기업 이익과 경기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릴 금융 컨디션이 약간 아래쪽 방향으로 형성되면 네. 처음에는 살짝 아래쪽이지만 서로 이게 상승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 끝 무렵 연말 정도에는 기업 이익도 훨씬 더 나빠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컨센서스 전망이 조금 망가질 수 있고
안 좋은 컨센서스가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게 또 다시 금융 컨디션을 악화시키는 등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악순환을 보일 수가 그래서 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형님 오랜만에 뵈서 예? 네.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아, 조금, 단도 좋습니다. 그런 전제 다 하고 다 빼고 예. 주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 다음 내놔 빨리. 저는 예? 한 9월까지는 박스권 유지될 것 같아요. 네. 9월까지는 박스권. 네, 그리고 그 4분기 네, 올해 4분기. 가을에 네. 위아래든 갈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살짝 갈 것 같습니다. 아 9월까지는 박스권 유지, 그 뒤로는 약간 밑으로. 네, 네, 아 크게 출렁거리고 이것까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네, 네. 아막 한 10% 20%막 쭉쭉 빠지고 이런 건 없고. 전저점 트라이도 안 해요? 전저점 트라이를 하죠. 그 예, 4분기에? 그 정도. 예. 4분기에? 아니 네. 9월 지나서. 네, 9월 지나서 그러니까 4분기에 고전까지는 안 하고. 그것도 뭐 한 2,000에 가깝지 않은 뭐 한 2,200이라든지 코스피로는 S&P 500 기준으로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뭐 한 3,800을 살짝 깨는 정도. 네. 저는 저희가 만약에 지금 미국 주식 투자를 한다면 나스닥을 사고 지금요? 다우를 팔 것 같아. 나스닥을 사고 다우를 판다는 건 그거는 이제 그 얘기는 뭐냐? 빅테크들이 그나마 버티는. 네. 그게 지수로 버틴다는 거잖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사면 그냥 애플, 구글 살 거예요. 네. 네. 빅테크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52주 최고가인데 또 그게 사상 최고. 오히려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상승장에서 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물려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아니 근데 빅테크들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게 또 우리가 살 네. 길이에요. 빅테크들이 좋아지는 게. 그 그렇습니까? 반도체 올라가야지. 아니 뭐 그래요? 테슬라는 뭐 예외지만 빅테크는 아니지만 높지만 전체적으로 뭐 높진 않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제외하면. 아 파워나 뭐 이런 게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예, 그 예. 회사들. 네, 그래서 이게 그 마지막 두 번째 조건이 이제 금융 경색이 신용 경색이 제한돼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은행 대출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주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경제 전망이 가장 중요해요. 이 파란색 선이 이코노믹 아웃룩이거든요. 위에 거는 미국이고 아래 거는 유럽인데 유럽 은행들인데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될 것 같다고 하니까 은행 대출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향을 기타 미치는 요인들은 이제 금리 동결 기간이 길면 안 좋겠죠. 고금리가 지속되니까 짧아야 되고 그다음에 연체율이 이제 적게 올라야 되겠죠. 이래야 이제 금융 경색이 제한돼서 하반기에 주식 시장이 크게 안 무너지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듯이 대출 중에 그 CRE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급증했잖아요. 전체 대출을 상업용 부동산이 거의 끌고 주도했네. 갔습니다. 예, 거의 2년간 대출을 주도해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태도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같이 지금 위로 갈수록 타이트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출 수요 자체가 지금 급냉하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수요도 줄고 대출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 지금.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얼만큼 경기도 끌고 내려가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경색도를 얼만큼 더 높일 거냐. 그래서 저걸 보는 연준에서 금리를 안 올리잖아요. 네, 이거는 뭐 연준이 할 일을 해주고 시장에서 있는 해주는 거잖아요. 게. 그래서 피치가 어떻게 보고 있냐? 전체적인 상업용 부동산 CMBS, 네. 정확히는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이죠. 네. 저당증권의 연체율을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올 연말에는 이 정도로 올라갈 거다. 특히 리테일 쪽이 리테일 쪽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이 높더라고요. 네, 6% 되는데 연말에는 한 11%까지 올라갈 거다. 오히려 오피스는 조금 낮아요. 어허. 네.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피치가 보는 신평사들이 보는 좀 상업용 부동산에서의 대출 축소와 신용 경색
동맥경화 현상이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거다라고 음흠. 이제 보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하반기에 한 번쯤은 버티다가 마지막에 힘이 딸려서 조금 좀 하단을 좀 내주지 않을까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시가 됐네요. 자, 우리 김환진 박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대 수명 자체를 130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연구들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부는 어떻죠? 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들어가서. 위즈덤 칼리지 패밀리 에디션. 부모가 먼저 학습하고 아이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의 달 부모 수업. 아이의 미래를 위해 엄선된 세상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 5월 가정의 달 한정으로 만나보세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제주 우도 여행. 50만 원 상당의 유러피안 힐링 리조트 혼데르트 힐즈 숙박권과 혼데르트 바서파크 입장권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니 한정 프로모션이 종료되기 전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